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fellow 2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저는 내과 전문의 닥터하입니다. 원래는 제 짝지가 따로 있어요. 닥터언니의 짝지, 닥터박이 따로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리뷰하는 동안은 저희 내과 남편을 초빙해서 사실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6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볼까요? 다 뻗었죠, 전공의들이. 왜 커피숍에서 뻗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회진까지 시간 좀 있네. 더 자도 아니에요. 회진 전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회진까지 시간이 있다니. 이 장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회진 전에는 커피숍이 열지 않아요. 일단 회진이 보통 아침 7시 이렇기 때문에 집에 못 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진 준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공의 때 5시에 와도 안 되고 4시에 시작해도 타고 3시에 시작해도 타고 그래서 집에 가지 말걸. 그냥 병원에서 계속 환자 계속 파악하고 이게 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죠. 이게 모든 과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내과니까 그렇고. 저희가 특히 좀 그랬죠. 저희 과는 입원 환자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많아봤자 10명 이내기 때문에 저는 7시에 와서 보통은 환자 파악하고 그렇죠. 8시에 이제 회진 돌고 했는데 그래도 바쁘긴 해요. 왜냐면 밤 동안 이 환자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을 다 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간호기록, 뭐 그렇죠. 바이탈 어땠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카페에 있는다는 건 좀 판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년차 선생님이다 보니까 1, 2년차들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1, 2년차가 환자 파악을 오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2년차들 오지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데이가 안 보이니까 안데이가 하고 있나 보다. 안데이가 지금 환자 파악을 하고 있나 봐요. 또 미열 있어서 해열제 쓰고 현재는 호전됐습니다. 폐가 아직 안 펴져서 열 좀 났던 것 같은데 힘드셔도 공 올리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무기폐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수술할 때는 자바로흡이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폐가 이렇게 다 안 펴지고 조금 접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걸 이제 무기폐라고 하는데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자바로흡을 하면서 그 폐가 이제 찌그러진 부분이 다 펴지는데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심호흡도 잘 못하고 기침도 잘 못하고 하면은 이 쪼그러진 폐가 잘 안 펴져요.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열려고 막 염증 세포들이 달려들면서 열이 나는 거죠. 보통 이게 수술 전에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렇게 공 올라가는 거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부는 연습하라고 막 후후 하는 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안 돼요. 금식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금식할 일이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검사할 때마다 자꾸 굶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꾸 길어지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시죠. 맞아요. 밥은 먹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는 조용히 영양제를 달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칼로리를 주사로 챙겨드릴 테니. 하지만 굶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굶는 거 굉장히 힘들죠. 환자분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검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그쵸. 없어요. 보통은 이제 토하다가 그게 흡인되면 폐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특히나 위장관 수술하거나 이럴 때는 금식을 반드시 해야죠. 네. 톱이랑 LFT는 어때요? 뭐, 코스는 연락 없죠. 빌리어리 어트레이저 환자인가 보죠. 그러니까 담도 폐쇄증이죠. 이 우리 몸의 간에서 그 담즙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담즙이 이제 쓸개에도 저장되고 이제 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담도가 장으로 다 들어가요.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어떤 염증 때문에 이제 자기 담관을 자기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담관들이 망가지면서 그 담즙이 안 내려가니까 대변도 하얘지고 얼굴도 노래지고 황달이 생기거든요. 그 망가진 담즙을 떼고 내 몸에 있는 장을 그 담즙이 나가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들러붙여가지고 담즙이 그 장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결국엔 이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제약 파스트 김준하입니다. 떨리겠네. 첫 수술이죠. 노제약 선생님. 실 잡아주는 거 봤어요? 저 진짜 디테일한 건데. 그러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둘이 케미가 참 좋네요. 그래,
다음엔 더 잘해라. 야 근데 너 오늘 생각보단 잘했어. 모든 의사 아무리 지금 뭐 명의가 된 교수님들도 다 처음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첫 수술, 뭐 첫 시술, 뭐 이런 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인턴이 돼서부터도 모든 게 다 맞아요. 처음이어가지고 첫 ABJ, 네, 첫 동맥혈 동맥혈 체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환자분이 그 문신 형님이었어요. 아, 문신 형님. 형님이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ABJ 시린지를 이렇게 딱 들고 갔는데 이제 문신 형님의 동생이 이렇게 딱 옆에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처음인데 이 손목에다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소문이 막 덜덜덜덜덜덜 그 주사하는데 잘못하면 뭔가 칼 맞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굉장히 안에서 이렇게 약간 헤맸거든요. 네.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헤맸는데 실감도 이게, 났겠어요. 이게 동생이 이게 어깨 동생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그 형님께서 막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딱 의연하게 참아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나왔네요. 홍도랑 윤복이. 윤복이가 나왔네. 안 챙겨줘. 학생이 사실 굉장히 뻘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난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지? 병동에서 맞아요. 이렇게 아침에 딱 왔을 때 어떤 가운 입은 사람은 막 이러고 있다 이러면 아 얘는 레지던트구나 그쵸. 이러면 되고 뭔가 벽과 하나가 되어서. 그쵸. 저도 처음 학생 실습 나갔을 때 아, 난 벽지가 돼야 돼. 누군가 이게 와가지고 학생? 이러면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의 인간이 되는구나. 지금 홍다랑 윤복이도 굉장히 뻘쭘하게 그렇죠. 좀 전공의가 학생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외과는 장겨울 없잖아요, 전공이 지금. 혼자밖에 하나니까 없으니까. 외과 실습 나가면은 그쵸. 학생들 스크럽이라고 해서 수술방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학생의 임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계가 돼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시야를 위해서 벌려놔야 되잖아요. 트랙터로 이렇게 트랙터로 잡아주고 넓혀주고 있는데 뭐 석션할 거 있으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석션 네. 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팔 아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쇠봉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면서 막 드드드드드 하고 있다가 이게 너무 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잠깐 옮기자 그러면 예. 관절 한번 풀고 한번 이거 스트레칭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힘들었어요. 맞아. 학생 때.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으로 판명이 났어요. APLS가 나왔네요.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질병이 아니에요. 당연히 산모님도 잘못한 거고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양석현 교수님이 참 좋은 의사네요. 사회성이 전혀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네. 이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자체는 사실 병은 맞아요. 이게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성 질환과 연결된 거고 이제 항인지질 항체라는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내 몸의 혈관 내피세포를 건드려서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혈액 응고가 잘 되는 병이에요. 피딱지가 잘 피딱지가 잘 생겨서 이제 혈전증이 잘 생기거든요. 평생 와파린이라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파린은 임신 중에는 와파린을 먹는 약을 쓰면은 태아의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헤파린 주사라는 걸로 바꾸는 거죠. 흉부외과 CPR이다. 그쵸? 빨리 가야죠. 이 코드블루 방송 저 진짜 싫어했어요. 인턴 때. 그쵸. 그 삐. 근데 이게 무슨 9시 뉴스도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 저는- TV에서. 저는 또 내과기 때문에 네. 모든 CPR을 다 내과가 커버하거든요. 이제 이 병원의 응급실이 커버하지 않는 구역은 저희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일단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멈추게 되죠. 그쵸. 멈춰서 이렇게 딱 듣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저희 한 파견병원에서는 이 방송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CPR! CPR 8층 내과, CPR 8층 내과 막 이런 식으로. 알았어 좀 지금 새벽 2시인데. 오늘은 아주 정석대로 잘하고 있네요. 네. 장갑도 꼈고. 네, 장갑은 꼈네요, 이번에는. 기침하고
약 때문이고 뭐야? 알레르기. 응급실 가라 빨리. 아나필락시스인가 보네요. 괜찮아요. 그냥 아이고야, 안지오이데마 같네. 네, 혈관 부종이 와 있네요. 진짜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피부, 그다음에 호흡기, 순환기, 그리고 소화기 이 네 가지 중에 2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큰 분류는 그렇고요.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저렇게 이렇게 숨이 차거나 아니면 혈압이 확 떨어져서 의식을 잃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주사를 맞아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죠. 저희도 많이 봤어요, 알레르기.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이렇게 그쵸. 바로 그런 게 아마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 주사에다가 이렇게 팍 하는 거. 꽂아가지고. 아나필락시스가 한 번 있었던 사람은 그래서 그 아나필락시스 키트 그 주사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게 돼 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료는 원인 회피예요. 양성이든 악성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죽음이라는 공포가 한번 스치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네. 그 암 환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종양내과에 있을 때 암 환자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막 화도 낼 때도 있었어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제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저한테 그래 야 너무 1년차 이번에 시작하느라 많이 힘들지 이러셨는데 얘 좀 힘듭니다 이러니까 환자는 더 힘들어. 환자 힘든 거 보면서 네가 힘을 더 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무슨 누구 약 올리나 막 이랬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네. 내가 무조건 고쳐줘. 의사의 확신에 찬 말. 그날 너무 듣기 좋네. 진짜 어떤 병도 다 낫게 해줄 것 같아. 제가 아까 종양내과 얘기를 좀 계속 해드리면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어요. 부모님 나이 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저희가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랬어요. 젊은 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는 제가 다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좋아지겠다고 너무 얘기하고 싶죠. 실제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게 연차가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정말 낫게 해드리겠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본인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 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은 원래 의사가 하는 거라고. 의사들은 원래 걱정이 많은 직업이어서.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왜 없었나 계속 후회가 돼요. 또 환자에게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학생 때 실습들 때 제가 이제 내과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85세 정말 말기 암 중에 말기 암이었어요. 그때 회진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호스피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뭐 좀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저는 막 속으로는 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난 치료받고 싶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환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치료를 받고 싶구나. 의사들이 포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갑자기 눈물 나? 되게 찡하네요. 네. 너무 찡했네. 우리 분위기 안 맞게. 결과 뭐래? 섬유선 중. 오호, 역시. 근데 왜 초음파 그런 거 줘서 우리 낫냐고요. 우리가 낚였네요. 근데, 드라마 심파극 될 뻔했잖아. 절대 그럴 일은 없긴 한데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영상의학에서 악성이 의심된다 얘기 나왔잖아요. 가이드라인에도 어느 정도 초음파 소견 이상인데 조직 검사가 양성이다. 그래? 이상한데? 이게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그럼 수술을 그래도 해보는 게 낫다 하면서 수술을 하죠. 드라마니까. 편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한숨 났네. 얘네 면접 때인가 보다. 면접 보네요. 얘네 셋이 이때 이렇게 봤구나.
진짜 떨리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면접장에서 봤었는데 선생님 저를 못 봤었잖아요. 네. 이게 면접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떨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소개 200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데 뒤에서 누가 막 무슨 동창 만난 사람처럼 막 뒤에서 누가 막 엄청 시끄럽게 막 밝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었죠. 제가 또 인싸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길래 제가 첫인상이 쟤는 뭐야.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저. 좀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쟤도 붙었네. 채였어, 이제. 잠깐 보자고? 그래. 어디로 가?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다. 익준이도 송아 좋아했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본인도 이제 보려고 했잖아요.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친구가 고백을 했다 채이니까 미안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일단 봐봐요. 일단 보자. 그냥 위로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이 촉촉하잖아요. 복잡한 마음이라고요. 눈 촉촉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봐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눈 촉촉. 메모해놔야겠네. 공부해야겠다. 드라마를 좀 더 많이 보셔야겠어요. 봐봐, 다시 술 마시고 있잖아. 지금 착잡해서 다시 마시는 거라니까. 전 지금 역시 간 보는 선생님이라서 술을 참 잘 먹네. 몇 병 먹었나 이거 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진짜 드라마 같이 못 보겠네, 내가. 봐봐요, 지금 선물 고백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콧구멍 실룩거리는 거 봐. 일당했네. 뭐야, 발 뭐야. 엄청 귀여워. 진짜 미치겠다. 야. 뭐하고 있어? 내가 사귀는 것 같아. 남자가 봐도 심쿵인가요? 이분한테요? 네. 그렇진 않죠. 기다리는 거죠? 교수님 어떡하죠? 도너 간이 너무 두껍습니다. 간이 500g은 넘어 보이고 AB도 8cm 정도 됩니다. 애기들이 엄청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22살짜리 간을 받으려고 해도 간이 너무 큰 거죠. 이게 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일부를 잘라서 받는 간을 쓰게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 맞나 보네요. 이게 잘라서 웃으나? 안정원 선생님께서 좀 방법을 찾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겠네요. 또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나 이게 궁금한 점들이나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과 다음 편이나 아니면은 댓글로 좀 답변을 달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